청소년을 위한 미래 토론 수업 퓨처스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금 증가하고 있을까요? 감소하고 있을까요? 자, 작년까지의 자료이고요. 위쪽에 나와 있는 게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 아래쪽이 죽은 사람들의 숫자예요. 자, 만약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다면은 인구가 드디어 감소하기 시작하는 건데, 작년에 어떻게 됐냐? 아슬아슬하게 출생자,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더 많아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8,000명 정도는 늘어났습니다. 자, 하지만 2020년에는 이게 역전될 가능성 너무나 높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통계청에서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출생자들의 숫자는 쭉 줄어들고 사망자들은 계속 늘어나서 한 해에만 몇십만 명씩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인의 숫자가 제일 많은 순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그냥 한국 사람들만 따져본 결과였고요. 외국인의 유입까지,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합쳐봤을 때는 2028년까지 늘어나다가 결국에는 그 다음부터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세계에서 최초로 2750년에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인구가 감소하면 한국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자,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상상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를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가뜩이나 사람 많아서 경쟁이 심했는데 앞으로 잘 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2020년엔 수험생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대학 들어가기 좀 쉬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인 것이, 자, 앞으로 대한민국의 학생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는 사람들이 몰릴 거고요. 오히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지금도 안 좋은데 앞으로 더 안 좋아져서 뭐 그 학교가 망한다든지,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쪽도 다 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다음 이야기.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인구 감소가 한 15년 정도 더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인 게 아니라 오히려 일할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난리인 곳이 일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생각해 봤을 때, 야,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 앞으로 취업하기도 쉬워지고 일자리 잡기도 쉬워지니까 참 좋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변수가 있죠. 자, 우리 일자리 대신에 로봇이나 AI가 다 대체해버리면 어떡하죠? 이런 기술이 잘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지구의 인구가 약 77억 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100억 명 이상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유엔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가뜩이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100억 명이나 된다? 자, 그럼 우리의 지구 어떻게 되는 거죠?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점. 자, 지금 2020년에 인구 피라미드가 이래요. 한참 일할 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많은 편인데, 자, 2067년이 되면 저런 식으로 위쪽에 노인들만 많아지고 누구만 줄어드는 거죠? 청년들, 아이들만 줄어드는 거예요. 자, 앞으로 노인들만 늘어나고 젊은 사람만 줄어드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인구 감소가 되면 이게 좋은 일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아주 건강하고 힘있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부양할 사람들만 늘어나는데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게 된다면 세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걱정거리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자, 앞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인들이 열심히 은퇴하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까딱하면 앞으로 80세, 9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런 상상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혹시 음식점이나 이런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냐면은 물건을 사줄 사람, 소비자가 줄어드는 것, 손님들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참 헷갈리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구 감소에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으세요? 단점이 많은 것 같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수도권의 도시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까요? 지방, 그런 쪽의 인구가 줄어들게 될까요? 지방 쪽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더욱더 심각할 거예요. 자, 파란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 노란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는 곳인데 지방 지역일수록 그 현상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대형 병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아주 멋진 스포츠 시설 이런 것들 잘 들어올까요? 이런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각해질 수 있고요. 우리 집에 갑자기 도둑이 들었다, 불이 났다라고 했을 때도 좀 가구들이 멀리,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소방서도 멀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는 점,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게 됐을 때 관련된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드론을 쓴다든지 자율주행 트럭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배송을 편하게 해준다든지 약품 같은 것을 드론으로 슉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을까요? 늘어나고 있을까요? 참고로 2017년 대비 2018년에 늘어났습니다. 110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 왜 늘어났을까요? 이민자가 무려 130만 명이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이민자가 130만 명 증가했는데 전체 인구는 110만 명이 증가했다? 그 말은 즉 자국민은 유럽 사람들 자체는 20만 명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민자를 통해서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기도 한데 이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자국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화가 막 섞여 들어오니까 우리가 지켜왔던 고유의 문화를 훼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갈등이 많다라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을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지금 유럽에도 있거든요.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아니 일할 사람들 줄어드니까 이거 안 되겠네. 자동화 시설을 도입할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자, 그러면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일손 부족한 현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람한테 더 높은 임금을 주면서 물건을 생산 안 해도 되니까 물건 값을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됐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자, 로봇이랑 AI를 고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인가요? 별로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만 쓸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히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될 가능성도 우리가 염려는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일자리를 자동화 기술로 대체하게 되면 사람이 일자리를 못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세금을 낼 사람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명한 사람이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로봇한테도 세금을 매기자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 알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예 사람들한테, 전 국민한테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급해주자, 이런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 감소 시대, 사람 대신 로봇 쓰는 거 여러분들은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자, 참 여기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아주 간단하게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 때 이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생각거리를 던져드렸어요. 자, 정말 할 이야기들 많을 것 같아요. 인구가 감소하면 한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인구 감소는 장점이 더 많아 보이는지 단점이 더 많아 보이는지, 자, 그리고 지방의 인구 감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자, 외국인을 받는 것에 찬성해야 될지 반대해야 될지, 이거 유럽에서도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아주 심각한 문제죠. 자, 마지막으로 사람 대신에 로봇을 쓰는 것에 여러분들은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2020년에 다시 돌아온 퓨처스쿨은 여기까지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또 업데이트할 내용이 생기게 되면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릴게요.